솔루스 첨단 소재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5.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5%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0 회전이고요. PBR은 2.49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03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4.2%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도 11.2%더 높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이 1.8%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가 3.7%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2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0.1%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4% 하락했습니다. 이거를 최근 한 세 군데 계속 이 바이오 의약품 이런 쪽도 분석을 해봤는데 개인 소득에 비유하면은 명목 소득은 인상이 됐는데 실질 소득은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에 일본 국민들이 대부분 일본 뉴스에서는 인플레 된다고 해가지고 이 대기업 이런 데도 소득을 올려줬지만 사실 일본은 중소기업이 월급을 그렇게 올려주기는 좀 어렵고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도 물가 인상 때문에 실질 소득은 임금을 깎인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기업 자체도 그러한 상황인 이 업체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스루풋으로 뭐가 좀 왜 영업이익이 줄었느냐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4.3%나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재료비니까 18.5%가 이 갭입니다. 실질 몇 프로가 올랐는지 모르지만 이게 매출 증가율보다 이 갭이 갭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추론해낼 수 있는 거죠. 스루풋율이 7.8% 하락했고요. 운영경비를 8.9% 줄였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전년 동기하고 동일하게 그 수준은 맞췄습니다. 영업이익은 20억 3,700만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억 6,3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근본적인 차이는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 자산의 증감 여부로 그 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명세를 보면은 제품 및 상품을 삼성전자 흉내를 내서 같이 묶어서 표현하고 있네요. 10억 4,400만 원이 증가했고 제공품은 1억 1,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WCAI가 11억 5,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년간 재고 변동 추이를 보면은 연중에는 재고가 증가하고 지금 1분기에 재고가 증가했죠. 근데 아니 여기 2023년도 말을 보면은 2024년 1분기보다 재고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연말에는 줄었어요. 이런 거로 봐서는 2년간 추이를 보면은 연말에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잘 안 팔릴 것 같으면은 생산을 좀 줄여라. 이렇게 지시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추세에 대한 정보는 예측 정보 요소일 것입니다. 제품과 상품을 묶어서 표기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품은 자신들이 직접 생산하는 것이고, 상품은 남의 것을 매입하는 성격이니까, 이건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누어서 표기해야 하지 않을까? 왜 묶을까? 그저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냐라고 약간 제가 비꼬고 싶네요. 비성분 내역을 보면은 뭐 우측에 제가 많은 글을 써놨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마이너스 25억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B의 원재료 및 상품의 매입액이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운영 경비 123억 원에서 판매 관리비 95억 원을 빼면은 27억 7,700만 원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가공 비율이 14%로 내려갔어요. 어, 그 다음에 재료 비율은 9%가 올라갔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 9%라 그러면은 아주 그 가공 비율이 이렇게 그 9%나 떨어진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매우 높게 그 상승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겠어요. 지금 구두로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좀 리마인더 하기 위해서 글로 적어 봤습니다. B의 표기에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면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이다. 매입액으로 표기하면 제조원가를 산출하면 당연히 실제 제조원가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매입액이니까 총 제조비용은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비성분에서 제가 총 제조비용을 뽑아내려면은 이 원재료의 사용액이어야 되는데 상품 매입액은 그냥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은 원재료 매입액과 그다음에 사용액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조 원가가 왜곡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가공비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매출원가 결과는 같다고 주장할 것이다. 물론 이제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오래간만에 이렇게 비유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 많은 기업들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뭐 편법으로도 하고 제각각으로 하고 또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는 기업들도 꽤 많은데 표준은 WCAI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그 제조원가 해서 가공비를 배부하는 것 때문에 총 제조 비용인데 이 총 제조 비용은 결국은 제품 생산액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상품 포함으로 읽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따로따로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어쨌든 이것은 마치 결과만 좋으면 됐지 과정은 아무르면 어떠냐는 사고방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과정에 정의가 없으면 결과도 정의가 없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WCAI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간만에 한번 이렇게 그 과정의 정의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1단계로서 회사가 전체 재고자산이니까 이 갭의 비용이 BWC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는 하긴 해요. 그리고 그 PQ 총 제조 비용의 갭도 똑같은 금액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BWCAI의 증감액이 되겠죠. 또 현금 흐름표로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 손실액을 가감하면은 이거 자꾸 가끔 가다가 마이너스가 이게 손실액인지 환입액인지 헷갈리는데 현금식으로 한번 읽어보죠. 현금이 20억 8,700만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요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더 증가했단 말이에요. 25억으로 그러니까 4억 2,600만 원이 어디서 더 생겼으니까 현금 흐름표에 마이너스로 표현된 거는 여기 가로치고 마이너스는 이게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면은 평상시 평가 손실 금액이 그만큼 많이 평가 손실을 해놨다 그런 얘기죠. 저는 근본적으로 재고자산은 좀 평가 손실 작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 시가 뭐 그 현실 가치 평가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돈 주고 산 돈인데 그게 뭐 지금 시세가 그거에 따라서 뭐 또 평가한다 그게 뭐 발생주의인지 어떤지 그 정신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동평균법에 의한 역사적 원가로 가져가면은 그거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내 돈 주고 산 돈인데 그걸 뭘 자꾸 평가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느냐. 그 가격에 산 금액으로 내가 남냐 안 남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그 인건비가 41억 7,200만 원인데 전년 동기는 60억이나 나갔댔어요. 직원 수가 307명에서 211명, 무려 96명이나 감원을 시켰습니다. 찾아봐도 무슨 자회사를 독립시켜서 내보내고 이런 건 없어요.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그게 어쨌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약간 월급이 올랐습니다. 7,910만 원으로 0.3%이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임금도 못 올려줬다 이런 얘기인데 계속 그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인원을 대거 그 감원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 대신에 상대적으로 인원을 줄여버리니까 노동 생산성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거의 뭐,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1.5배 이상은 노동 생산성이 올라갔네요. 자꾸 노동 생산성 하니까 제가 중간에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나 스루포트회계 쪽에서는 이 TI 생산성 전체를 보는 거로 하지 노동 생산성만 가지고는 뭐 평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지만은 지금 통용되는 노동 생산성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니까 이걸 넣어봤어요. 연구개발비 0.9% 감소했고 전력 및 연료비 11.6%가 증가했습니다. 회장이 진대재 씨라면 유명한 사람인데 삼성전자 사장도 했었고 왕년에 무슨 정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회장이면은 진대재 씨가 나와서 이 회사를 만든 건지 그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부회장은 서광벽 씨라고 1954년생, 진대재 씨가 1952년생, 이제 그 70대들이군요. 70대인데 서광벽 씨는 올해 직원들 잘리면서 같이 나간 것 같고요. CEO도 이남혁 씨라고 1959년생이면은 요 저기 진대지 씨나 이런 사람들보다 한참 후배일 것 같아요. 어떤 연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근데 이제 올해 곽극만 씨라고 1971년생이니까 몇 살이냐? 한 50살, 50대가 이제 대표가 된 것 같군요. 무려 직원을 31%나 감원시켰다. 거기에서 임원진 퇴진도 있고 새로운 CEO 영입도 있다. 노동 생산성 향상 가장 빠르고 효과 있는 방법은 결국 해고라는 게 증명이 되죠. 음, 원가 절감, 얼가 절감 뭐 그렇게 많이 떠들 거 없어요. 괜히 그 있는 사람들 무슨 A4 용지 뒷면 써라 뭐 이런 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람 자르는 게 원가 절감의 그 가장 빠른 길이죠.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끔 가다가 기초 자료로 좀 남겨놓고 생산성에 대한 거 정리한 걸 저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퐁 ROI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네요. 뭐 인원을 그렇게 감원시키고도 자본 회수율은 그렇게 낮은 게 없다. 다만 총자산 회전율은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게 그 산식으로는 또 변화가 거의 없는 거로 돼 있고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2회전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0.2회전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수르픈율은 거꾸로 거의 뭐 7.8% 떨어졌고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매주 낮은 수준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자 보상 배율 뭐 이런 거 굳이 따지자면은 다 이제 내려갔죠. 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현금 버퍼가 579%나 됩니다. 어, 이게 뭔가
딴 사업을 위해서 그 이 총알을 장전해 놓은 것 같아요. 실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보통 50%만 돼도 그냥 안전선이다 그러는데 579%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들어온 돈을 지금 어디다가 지금 쓰려고 지금 현금을 어, 쌓아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고 스루프율은 하락한 역방향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거를 반증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 2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른 것 같다 이렇게 느꼈잖아요. 그렇게 추론을 했는데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안 했다면은 우리가 그 투명성을 더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증거를 세우면은 그 이 제어의 그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는 게 수량으로 산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량으로. 그래서 원재료 재고 회전율이 상승한 걸 보여주면 될 겁니다. 외부에서는 알 방법은 없죠. 수량으로 하는 거는. 그런데 이 개통도 아니나 다를까 원재료 가격은 안 알려줘요. 시세. LME 원 쿠퍼에 대해서 구리죠. LME 국제 시세 가격에 따라 변동함. 케미칼 국제 유가 시세에 따라 변동함. 아니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자재료 PD면은 이게 파라듐일 것 같아요. 파라듐, 촉매, 기금속 가격의 상승과 국제 확률 등에 따라 가격이 변동한 표현이 매우 불성실하다. 누가 구리 가격 변동 요인을 모르는가? 구리 가격만 알려줘도 왜냐하면 이쪽 이 솔루스 첨단 소재의 그 주제품이 동박과 전지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아주 그 얇은 그 2차 전지 소재나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이 그런 거에 들어가는 거니까 제품 가격 추이도 이렇게 표현을 주저리 좀 써놨는데 동박 정지박이면 중량으로 여기 보면은 원재재 가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제품 사이즈, 제품 조성 뭐 이런 게 그래서 제품 가격이 다 다르게 책정되고 정확한 가격 변동을 책정할 수 없으나 뭐 어쩌고 저쩌고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 제품 규격이 다양해도 그 소재가 동 아니에요, 동. 그러니까 전지박이라도 중량으로 생산량 했을 때 생산량을 중량으로 하지 않을까? 판매 단위를 뭘로 하죠? 메타로 할까? 아, 중량으로 환산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거는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나 마찬가지. 진대재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걸로 아는데 그 고위 공무원 출신이 장관 출신이죠 아마 진대재 씨가 꽤 오래됐지만 이제 나이가 그렇죠 좀 많이 늙었네요. 음, 저보다 좀 나이가 늙었네요. 보니까 그건 그렇고 그래서 자 이렇게 불성실하면은 우리가 좀 뭐 이런 저는 그 회계가 논리 연습의 훌륭한 그 교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불성실해 가지고 일반 그 후학들이 뭔가 그 좀 이렇게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쭉 이렇게 조건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검증이 불능합니다. 그런데 전기동 가격은 이렇게 올해 1년간의 추이거든요. 이게 작년 6월 달부터 지금 6월 달인데 쫙 올랐죠. 그런데 판매 가격은 못 올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영업이익이 그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식이 되게 이거 알려주면 안 되냐 이야. 이런 거 자기네가 구매하는 그 소재 그 가격을 어디서 사오는지는 몰라도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왜냐 기업의 목적은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버는 것인데 왜 영업이익이 감소했는지 궁금해서 분석했는데 추론만 해보고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는 비공개이다.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는데 판매 가격은 중국 애들처럼 덤핑 판매한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데 요거는 뭐 그 따로따로 그 디커플링해서 이 매출 예측을 할 수 있다. 원가 회계는 그냥 전부 다 판관비까지 다 고려를 하고 여기다가 또 재고 증감까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원가 회계가 왜 이렇게 그 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디커플링 하면은 해결할 방법이 나오는데 원가 회계로 그냥 4배 했어요. 그 그래서 1 더하기 300% 산식으로 했기 때문에 300%를 입력하면은 1,300억을 정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봤듯이 그 연말에는 재고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까지는 14%가 증가했지만은 연말에는 5%가 증가한다. 5%까지만 그렇게까지 증가 안 할 거다 하는 전제에 이렇게 이거를 한번 임용 요소를 그걸 참고해서 넣는 거죠. 그랬을 때 1,300억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1,300억으로 팔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재고의 증감을 감안했던 거죠. 아까 그거는. 근데 영업 쪽에서는 뭐 회계 그건 당신 전문이고 우리는 비싸게 팔아야 돼. 무슨 얘기야. 어, 이거를 단가라고 얘기해 봅시다. 13만 1,000원에 하나 판다. 그러면은 9,100원 남는다. 계획보다도 더 많이 남네. 예. 그럼 이거로 가자. 그 재고가 5% 증가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0%를 줄인다, 더 줄었다. 그러면은 재고가 요거 플러스로 표현되는 거는 기초에서 기마를 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줄은 금액이 됩니다. 이 재고가 이 9억 3,200만 원을 줄이는데 그러면은 이 재료비하고 가공비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 매출원가 이거를 줄어들어 가지고 매출원가가 그 8만 4천 원이 되는데 요거 그대로 가지고 와 가지고 매출액 저기 더 판매 안 하고 그냥 줄였다 이게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86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재고를 932억 원 줄여서 영업이익을 어, 영업이익이 4억 6,600만 원, 466만 원, 아니 466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우린 왜 이런 원가 세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인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자꾸 저는 아주 끊임없이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던질 겁니다. 그래서 스루프 세계로 옵시다. 그러면 300% 했어요. 그러면은 단가로 얘기해서 12만 천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말에 재고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더 좀 판매했다는 얘기니까 그대로 매출 재료비는 그냥 그대로 가더라도 전기돈 가격이 올랐잖아요. 아까 그 구리 가격이 그러면은 이 스르픈율 이게 47.5%인데 2.5% 하반기 때는 가격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하면은 한 12만 7천 원에 팔아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12만 7천 원에 팔면은 14,000원이 남는 거로 됩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을 8.5회전을 해보자. 더 판매한다는 얘기죠. 7% 우리가 더 노력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매출액이 다시 100만 단위로 와가지고 1358억 원을 매출을 하면은 영업이익이 170억 원으로 크게 늡니다. 그럼 이 경우에 7% 매출 재료비가 증가하는데 운영 경비가 얼마나 올라가게 들어가게 저기 더 추가로 들어가겠느냐? 2.9% 정도 더 들어간다. 뭔 근거로 그러냐? 여기 오이율이 오이 기준으로 40.8%, 40.8%를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저 밑에 여기다 표현했는데
14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30억을 번다면은 더블을 버는 거니까 이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스루프 회계 기준은 원가 회계 기준보다 낮게 나올 경우는 재고가 그 증가했을 때는 이렇게 낮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분면의 그 매트릭스 페어의 재고 증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58억 8,900만 원의 현금을 벌었고 현금 수익률은 0.8%입니다. 그리고 EMS 영업 활동을 해서 모두 유입된 돈은 1,375억 원이고 최종 1,388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캐펙스 유동자산에 자본독 투자 67억 6,700만 원을 투자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종속기업 비율을 투하자본 대비 50%가 넘어요. 그러면은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의 이 NWCF 순운전자본 흐름 이 금액들이 크게 못 쓰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종속기업이 제일 많이 투자했냐? 근데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만은 룩셈부르크의 솔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데에다가 투자를 54.31% 지배권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했군요. 거기 뭐 룩셈부르크 어느 회사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금액이 꽤 크게 나와 있네요. 프리캐시 후로 채권자가 가져간 돈은 이자입니다. 요거는 원금은 갚은 게 없고 투하자본 변동률 때문에 레버리지율이 약간 내려간 거로 계산이 됐는데 이자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자가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배당금 지급이 대부분인데 1%가 안 넘죠. 요 금액에 대해서는 요 자본 변동표에서 검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급 배당액 지급도 있었고 그래서 이 시가는 18,270원인데 전년 동기보다 5,230원이 내려갔는데요. 어, 이 장부가 기업이 거의 그 반이 내려갔어요. 그게 무상증자 때문에 장부 가격이 내려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장부 가격이 내려갔어서 가서 그 PBR이 1.6이었는데 1분기에 2.49, 현재 2.4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 대주주인가 했더니 스카이레이크 롱텀 스트레테직 전략이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53.16%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진대재서가 만든 회사가 아니고 무슨 펀드가 투자 회사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6.7% 따로 되어 있는데 스카이레이크 하늘공원 하늘호수 레이크가 호수인가? 음, 참 영어가 약해가지고 롱텀 장기 전략 투자 그런 이름이네요. 어, 그러면은 이게 외국 겐지 국내 한국 겐지 이름만 가지고는 영 모르겠네요. 요거 좀 추적을 해볼 걸 그랬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분율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그 뒤에 있는 내용들까지 시간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제가 스루프 회계를 왜 하는지 요거 다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장면을 이렇게 좀 한번 시간 되시면은 참고 자료로 좀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